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날씨도 춥고 눈도 또 왔었고 어제 그렇죠? 좀 눈이 와가지고 오늘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날씨만 추웠지 눈이 안 와서 잘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멀리서 처음에 인터뷰를 부탁했을 때 아버님이 여러 가지 생각이 됐을 것 같은데 마음이 어떠셨나요? 약사님께서 저희 아이를 낳게 해주셔가지고 좀 감사한 마음에 흔쾌히 수락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가족 중에 누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병으로 그렇게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제가 딸 둘인데요. 큰아이가 조현병에 걸렸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에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떤 증상이었나요, 주로? 주로 처음에는요, 아빠 좀 배가 아프다 그러고 어디 가자 그러고 뭐 이비인후과도 가자 그러고 뭐 눈이 좀 그렇다 그러고 뭐 안과도 가고 막 말도 안 되는 병으로 자꾸만 어디 병원을 가재요.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얘는 여기 올 게 아니라 저 정신과 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됐죠, 정신과를. 그랬더니 거기서 진단이 나온 게 내가 조현병 끼가 보인다고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비인후과 갈 때는 어떤 귀에 이상으로 뭐 이명 같은 게 뭐 들린다 그래가지고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린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보통 조현병의 대표적인 이제 환청인데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죠.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시고 조현병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정신과 선생님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더라고. 좀 힘든 병이라고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듣고 이랬을 때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꽤 이렇게 많이 놀라셨고 충격을 받았을 건데 그죠? 처음에는 그러면 에덴셀 이쪽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접촉하게 됐습니까? 제가 타지방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데요. 애가 그렇게 그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까지 하게 됐거든요. 정말 그때 일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도 못하고 이제 계속 집에서 인터넷만 검색을 하고 어떻게 치료법을 찾아보려고 하던 중에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아브라함 호포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외국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이제 조현병 치료 사례를 봤습니다. 봤더니 뭐 비타민 C로 뭐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때문에 이제 그분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분자 교정 요법이라고 딴 분이 이제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쓰신 분을 만났습니다. 전화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통화까지 돼가지고 그분을 만났더니 영양제를 이거는 하루에 하나씩 먹고 저거는 두 알씩 먹고 그런 식으로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 처방대로 이제 외국 사이트에서 이제 비타민도 구매를 해보고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 국내에서 하고 그래서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그분 말씀대로 먹여봤어요. 먹여봤는데 그게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애는 부작용이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보니까 그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 있는데 체질 틀리죠. 주먹구구식으로 이 병은 이게 좋아 이만큼 먹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이강우 약사님을 알게 된 거죠 이제. 근데 이강우 약사님께서는 이제 혈액 검사, 모발 검사 그걸 해가지고 이제 본인한테 맞게끔 처방을 내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먹여본 거예요 애를. 처음에 이제 분자 교정법하고 내부인하고 했을 때는 그냥 자기 임의로 해서 영양제를 줬는데 이제 우리 이강우 약사 에덴셀에서는 모발 혈액 검사를 하고 모발 검사, 혈액 검사 어떤 독소가 있는지 어떤 영양소 부족한지를 보고 이제 처방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믿음이 많이 가셨던 거죠.
그렇게 복용하고 나서 얼마부터 이렇게 좀 개선되고 나중에 완치 수준까지 이렇게 되셨나요? 복용하고요. 애 눈에 보이게 이제 좋아지는 점은 한 3개월. 3개월 되니까 애가 좋아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애도 아빠 이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더라고. 그리고 근데 이제 좋아진다는 게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니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또 나빠졌다 안 좋아질 때마다 또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약사님한테 전화를 또 드려요. 그럼 이제 약사님이 이럴 땐 뭐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침을 계속 내려주시거든요. 그분 약사님 말 믿고 이렇게 했더니 좋아졌고요. 3개월 정도 되니까 진짜 눈에 띄게 좋아졌고 6개월 정도 되니까 다 낫다 싶을 정도로 애가 너무 컨디션도 좋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1년 정도 이제 먹으니까 와 진짜 완치가 된 거 아닌가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영양제도 많이 줄어들고 처음에는 좀 많이 먹였는데 좀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2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영양 검사는 중간에 뭐 6개월마다 1년마다 뭐 그렇게 해서 3개월에 한 번, 3, 4개월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영양 검사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3개월 되니까 이제 좋아진 걸 갖다가 이렇게 좀 알 수 있었고 본인도 또 느낌 온다고 느끼고 6개월 되니까 확연하게 이제 느끼시고 좋아지지만 이렇게 사이클 타면서 그것도 안 좋을 때는 약사님 전화해서 같이 이렇게 상담하고 또 병원약도 조절을 하고 병원약은 전 안 먹였어요. 아예 그때 처음에 입원했을 때 4-5개월은 먹였는데 3-4개월 4-5개월은 먹였는데 병원약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좀 애가 좀 많이 붓고 살이 찐다기보다도 좀 붓는 느낌이었어요. 많이 붓고 애가 무기력해지고 입원했을 당시 면회를 가면 애가 아파 올렸어요 하면서 침도 이렇게 흘리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좀 안 믿었어요. 병원. 그래서 아마 정신병원에서 병원약을 이제 오래 먹고 이러면 부작용으로 그 침도 조금 올리고 인지력이 조금 저하되고 좀 이렇게 말도 좀 어눌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증상을 저희들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당뇨병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에덴셀 덕분요법에서 완치됐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애가 이제 한 1년 정도 약을 먹고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근데 집사람도 이제 당뇨가 있었어요. 임신성 당뇨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당뇨로 고생을 했고 근데 이제 당뇨병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집사람은 한 초년 때부터 고생했던 게 햇빛성 알러지라고 있습니다. 햇빛만 받으면은 좀 피부를 막 긁고 막 울긋불긋해지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병인데 여름에도 반팔을 못 입어요. 그것 때문에 햇빛 때문에 그거를 초년 때부터 계속 알아왔거든요. 그래서 약사님한테 이제 상의를 한번 드려봤어요. 애가 많이 좋아졌고 집사람도 당뇨도 있고 햇빛성 알러지가 좀 있는데 그것도 좀 치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여쭤봤더니 약사님께서 그거는 햇빛성 그거는요 한 달만 먹어도 좋아져요. 그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뇨도 영양제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또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영양제를 먹다 보니까 정말 햇빛성 알러지는요 20년 넘게 고생하던 거를 정말 한 달 정도 먹으니까 거짓말처럼 없어진 거예요. 이게 당뇨도 이제 점점 좋아지고 몇 개월 먹고 하니까 물론 운동도 하지만 약 먹기 전에도 운동은 계속 했어요. 근데 안 좋아져요. 당뇨약 먹을 때도 계속 운동하고 막 그랬는데 정말 먹는데도 계속 수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병원에서는 두알로 올려라. 더 좀 심해지면 이슬린까지 맞아야 된다. 그랬는데 500까지 넘어갔으니까요. 수치가 500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500이 한 3번 정도 나오고 보통 오늘은 그래도 좀 수치가 좀 덜 나왔네요. 한 게 250, 300이에요. 어머니 당뇨병으로 고생 많이 하셨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영양제 먹고 나서 정말 수치가 거짓말처럼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에덴셀 미토콘 요법이 이제 세포가 이제 작용하는 방식, 세포가 원하는 거에 따라 취하는 건데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인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정신질환 쪽은 저 원화기 쪽으로 많이 찾아다 보니까 그러니까 뇌 쪽에도 연구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데 당뇨 쪽에도 종종 치유된 분이 많이 이제 있고 그래서요. 아무튼 그 어머님도 다행이고 특히 이제 그 우리 자녀분이 조현병으로 고생하게 되면은 제 가정이 진짜 파탄을 했는데 완치가 돼서 정말 제가 축하드리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정신질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망설이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한테 아버님이 그동안 했던 경험 등을 생각해서 한우나 그 가족분들, 특히 어머님들한테 한 말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애가 그 병을 앓고 나니까 정말 힘든 병이에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정신과 쪽으로도 뭐 고치는 사람도 있겠죠. 정신과 약을 먹고 고치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뭐 어떤 사람은 한약을 먹고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정말 뭐 종교의 힘을 빌려가지고 뭐 테마 쪽으로 해서 낫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다고 보는데 정말 힘든 병이고요. 저희 애가 아파 보니까 정말 가정이 파탄날 정도로 힘들어요, 이 병은. 그렇다고 뭐 언제 낫는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이거는. 네. 정말 힘든 병이고요. 근데 어떻게 저희 아이는 그래도 좀 빨리 좀 해가지고 약사님을 알게 돼가지고 고치게 됐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다고 뭐 이거를 그 약사님 거를 하면 무조건 100% 낫는다라고 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럼 내가 뭐 광고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믿고 해도 된다는 게 확신을 드는 게, 약사님은요 그 영양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식단까지 다 같이 짜주세요. 식단. 이대로 하셔야 낫는 거지. 뭐 영양제만 먹으면 낫지. 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 자기 체질에 맞게 식단도 다 짜주시고 영양제도 주시고 그렇게 처방을 내주시고 그대로 해야 정말 낫는 거지. 영양제 줬다고 그거 먹고 뭐 아무거나 뭐 음식 아무거나 먹고 뭐 그러면 난 절대 안 난다고 보거든요. 정말 그 아프신 분들도 그 지침대로 잘 따라주시면 100% 낫는다고 봐요. 네. 정말 힘든 병이고요. 빨리 좀 이걸 좀 하셔가지고 좀 나름대로 좀 홍보도 좀 많이 해요. 저희 개인 택시 하기 때문에 손님들 많이 태우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이분이 어디가 뭐 안 좋은데, 그 어떤 분은 장애인 학교 선생님인데 우리 아이를 고쳐놓으니까 너무 그런 쪽에 아이들이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이런 조현병 가진 아이들도 거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고, 요즘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아이도 그런 병이었는데 여기를 가니까 이렇게 고쳤다. 그래서 명함도 드리고 하거든요. 제가 꼭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정말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믿으세요. 다른 분들이. 이게 다른데 다리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런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 정신적인 어떤 그거니까 사람들이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신질환이나 정체가 문제 있는 사람은 그걸 관장하는 육체적인 내가 문제가 있더라. 이게 사실은 이제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 사람들은 이 정신적인 문제는 다른 어떤 심리적인 요인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거의 한 80~90%는 정신질환의 문제는 그걸 관장하는 육체적인 어떤 뇌의 문제고, 한 10%, 20% 정도는 또 심리적인 문제나 충격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또 육체에 영향을, 관자는 육체에 영향을 미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 약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보면 애도 반응이라고, 자식이 죽거나 부모님과 굉장히 슬플 때, 이때는 우리가 육체가 이렇게 문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문제거든요. 왜냐면 육체적인 내가 문제된 게 아니니까. 그런 말씀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정신질환의 문제는 그걸 관장하는 육체적인 뇌가 문제가 있구나. 그럼 육체적인 뇌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고칠 건가? 이제 그게 우리 옛날에 이제 밥이 보약이란 말은 바로 영양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모발 혈액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처방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보니까 그때 그걸 한 2~3시간에 들으면 꽤 과학적이거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많이 따라 하시는데,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안 믿으시죠. 네. 정말 그거 안타깝고요. 정말 약사님께서 하시는 거는
정말 과학주의잖아요. 모발 검사하고 피 검사하고 이 사람한테 모자른 건 뭔가 채워주고 넘치는 건 좀 빼주고 그런 식의 치료 방식이거든요. 해보니까 너무 이게 정신과 치료는 될 것도 아니에요. 정말 평생 가져갈 거 한 1년, 2년만 하면 정말 완치가 되는데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정말 힘든 병인데 좀 빨리 좀 하셔가지고 좀 행복한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좀 쉽지 않은 인터뷰인데 이렇게 먼 길까지 오셔서 또 약사님한테 이제 고마운 마음에 예. 또 다른 이제 같은 이제 예. 치료 안 해주신 분들한테 좀 어떤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예, 마음이 그렇습니다. 있으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또 완치된 거 축하드리고 그간에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